하와이안 만화 2부 제4장 시작하겠습니다. 제4장 돈과 만화. 일본을 비롯한 동양 문화권에서는 돈을 좋아한다거나 돈을 갖고 싶다는 말 등을 입에 올리기 꺼리는 풍조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돈을 밝히면 천박한 사람 취급을 받았고,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은 욕심이 많고 정직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손가락질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경향이 지금까지도 어느 정도는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돈은 무척 중요한 수단입니다. 화폐가 왜 생겨났는지 물물 교환으로는 세상이 잘 돌아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령 저희 살롱에서 만화 힐링의 비용을 화폐 대신 기차에 가득 실은 양만큼의 사과로 받는다면 어찌할 방법이 없죠. 따라서 돈은 편리하고 고마운 것이며 더럽거나 나쁜 것이 아닙니다. 돈은 에너지입니다. 그런 면에서 돈은 만화와 통하는 면이 있습니다. 만화가 넘치는 사람은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이고, 돈은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모이게 됩니다. 그쵸. 우리가 이게 무의식적으로 뭔가 이게 조상대대로 이렇게 돈에 대해서 뭔가 돈은 조금 불경한 것이고, 돈을 밝히는 것은 뭔가 좀 상스러운 것이고 하는 게 우리 문화에 이렇게 밑바탕에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뭐 돈 문제를 어렵다거나 돈 때문에 좀 고생을 좀 많이 하시는 분들은 호포노포노를 통해서 돈 정화를 계속적으로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아는 기억들이 좀 돈 때문에 곤란했던 기억들이 뭔가 가로막고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아니면 기억이 안 나면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뭔가 나와 나 주변 우리 세포 속에 유전적으로 나는 다 알지 못하지만 돈을 가로막고 있는 무슨 에너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이거 호포노포노를 통해 돈 정화하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돈의 나쁜 만화를 담는 건 잘못된 일입니다. 예로 10,000원 가치가 있는 물건이라면 10,000원을 지불하는 것이 정당합니다. 그런데 10,000원 하는 물건을 20,000원에 팔려 한다거나 5,000원에 사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너무 비싼 가격으로 팔려 하고 너무 싼 가격으로 물건을 사려 할 때는 돈의 만화가 오염이 됩니다. 또 해외여행을 가서 만만해 보이기가 싫어서 무조건 물건값을 깎으려 하나요? 바가지 쓰는 게 싫은 기분이야 공감하지만 큰 돈이 아닌 몇천 원 정도의 가격이라면 기분 좋게 지불해도 괜찮습니다. 원하는 물건을 구입할 때는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돈을 쓴다면 돈의 만화는 더욱 활성화됩니다. 돈을 주고받는 것은 만화의 교환과 같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렇습니다. 물질 사회, 우리 특히 한국은 굉장히 조금 물질 만능주의, 돈의 가치가 굉장히 높게 평가되어 있는 사회잖아요. 그래서 돈은 굉장히 강력한 에너지고 강력한 만화입니다. 그래서 돈을 잘 쓰고 돈을 잘 모으고 싶다고 하시면 돈을 쓰고 할 때 나의 만화 관리라고 생각하시고 돈이 들어올 때 감사하고 또 돈이 나갈 때 감사하고 또 긍정적인 에너지를 돈에 이게 가치를 더해서 사용하시는 습관을 들이시면 만화가 풍성해지면서 돈을 끌어오는 이런 만화가 이렇게 축적이 되어 갈 것입니다. 돈은 친구처럼 대한다. 돈을 숭상하지도 어려워하지도 말고 친구처럼 편히 대한다. 나에게 와줘서 고맙고 감사히 잘 쓸 테니 다음에 또 보자. 그리고 다음에 친구도 데리고 와. 이런 편안함과 긍정적인 메시지를 담은 소비는
만화가 순환되어 점점 더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부분이고요. 명품이 만화를 늘려준다? 돈은 만화의 교환이기도 합니다. 비싸게 팔리는 명품에는 싸구려 물건과는 다른 만화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만일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라면 가방, 액세서리, 구두 등의 고급 브랜드의 명품을 한두 개쯤 몸에 지니는 것도 좋습니다. 명품에 있는 만화를 빌려 자신감을 갖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품이군요. 명품을 가지고 있는 것도 자신감이라든지 만화를 상승시키는 일이니까 명품을 활용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비싸다고 다 좋은 것은 아니고요. 자신에게 어울리는 좋은 물건을 구입해서 아끼며 가치 있게 사용하는 것은 점점 좋은 만화를 늘려서 그 만화를 그 물건의 만화, 나 자신과의 만화의 소통을 늘려서 그것도 만화가 늘어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만화를 빨리 늘리려면 만화를 이렇게 빨리빨리 늘리려고 하면 가장 좋은 방법은 운이 좋은 사람과 친하게 지내는 것이라고 합니다. 운이 좋은 사람은 만화가 풍부한 사람이고 만화가 풍부한 사람은 모든 일을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제 같이 있으면 자신의 만화도 상승하고 자신도 긍정적인 사람으로 또 같이 긍정적인 에너지를 섞으면 에너지가 배가가 되겠죠. 그래서 긍정적이고 운이 좋은 사람하고 같이 지내는 것이 만화를 빨리 회전시키는 거라고 하는데, 왜 부자가 되려면 부자의 줄에 서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비슷한 맥락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운이 좋은 사람이나 부자에게 지갑을 선물 받으면 금전운이 좋아진다고 합니다. 주변에 금전운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나 부자인 분이 계시다면 지갑을 한번 선물 받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줄 서서 먹는 식당, 또 유명한 상점, 또 오랫동안 100년이 넘게 이어져 내려오는 식당 등은 만화가 많은 곳이라고 합니다. 만화가 많지 않으면 그렇게 오랫동안 이어져 내려올 수가 없고요. 사람들이 그렇게 북적북적 붐비지도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곳에 들려서 식사도 하시면서 나의 만화를 늘리는데 도움을 받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5장) 연애와 만화. 본인이 연애를 하겠다고 마음을 먹었으면 착실히 행동으로 옮깁니다. 예를 들어 인터넷 미팅 사이트에 가입한다거나 동호회 활동을 하고 휴일에는 일부러 약속을 만들어 적극적으로 외출을 합니다. 휴일이라고 항상 집에만 있으면 백마탄 왕자가 있다 해도 마주칠 가능성이 희박하겠지요. 연인을 만들고 싶다면 결심하고 평소와 행동을 바꿔보세요. 그리고 이성운을 높이고 싶다면 자신을 핑크빛 오라로, 아우라라고 하죠. 자기 자신의 여기 에너지 맛같이 핑크빛으로 둘러싼 이미지를 연출하는 방법도 효과적입니다. 이렇게 상상으로 핑크색 오라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핑크색 옷, 핑크색 가방, 장미 수정 목걸이, 팔찌 등을 몸에 지녀보세요. 핑크색을 꺼려 한다거나 안 어울린다는 선입견은 내려놓고 시도해보세요. 회사에서 유니폼을 입거나 무채색 정장만 입어야 하는 사람들은 속옷만 핑크색으로 바꿔도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핑크색이 이렇게 사랑의 색깔이죠. 이게 호감과 사랑, 연인의 사랑입니다. 핑크색은. 신이 남자와 여자를 만든 뜻은 둘이 사랑하며 서로 도울 때 더 조화로운 창조의 오라가 나오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독신보다는 배우자가 있는 편이 좋습니다. 그러나 배우자가 없이도 충분히 행복을 느낀다면 독신도 괜찮습니다. 사람 사는 방법은 10인 10색, 저마다 다릅니다. 이렇게 사는 것만 행복하다라고 규정할 수는 없으니까요. 행복은 자신이 정의하기 나름입니다. 어떤 인생을 살고 싶은지 자신의 마음의 소리를 들어보시고 동성이라고 해도 주변에 사람이 많다면 만화가 풍부하다는 증거라고 합니다. 인연은 의외로 가까운 곳에 있다고 합니다. 상대가 없는 사람은 먼저 주변을 잘 둘러보세요. 인연은 의외로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소개나 성 같은 만남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만남은 좋은 모습만 보여주려고 하기 때문에 나중에 서로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직장이나 학교 한 동네에서 오랫동안 봐온 사람에게는 자기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기 때문에 특별히 서로 실망할 부분이 없죠. 이런 사이가 무난하게 오래갈 수 있습니다. 단 오랫동안 봐온 사이라면 상대방의 호감의 사인을 무심코 놓치지 않게 주의하세요. 익숙해져서 모를 수도 있으니까요. 저는 그렇게 해서 소꿉친구인 지금의 남편과 만나 결혼했습니다. 남편에게 내 어디가 좋았던 거야? 라고 물으니 여러 가지 일에도 도전하고 열심히 하는 점, 같이 있으면 편안하면서 적당히 긴장감도 유지하는 점, 정이 많고 따뜻한 성격 때문이라고 하더군요. 결혼해서 34년이 지났지만 이렇게 말해주는 남편이 있어 저는 무척 행복합니다. 예, 우리가 참 먼 곳을 찾긴 찾는데요. 가까운 곳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까이에는 자기 이상형과 관계가 멀어서 사인이나 여러 가지 좀 무시하고 지날 때가 있는데 그 마음을 한번 내려놓고 다시 사람을 한번 보면 인연이 가까운 곳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의외로 또 괜찮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상대방의 고민을 들어줄 때는 비판하지 말고 잘 들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어떤 조언이라고 해야 되나 여러 가지 이제 맞장구 쳐주고 하는 것도 있는데 우선은 80% 이상이 그냥 묵묵히 들어주는 거 그것만 해도 굉장히 큰 위로가 된다고 합니다. 특히나 배우자나 연인에게는 어떤 비판을 한다든지 어떤 판단을 하면 굉장히 감정이 상하고 다시는 이렇게 고민을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묵묵히 들어주시고 또 괜찮아 잘 될 거야 정도 말해주면 충분한 것 같습니다. 단 한 명의 특별한 존재가 된다는 것. 그쵸? 누군가의 연인, 누군가의 남편이 된다는 건 서로에게 단 한 명의 특별한 존재가 되는 것이죠. 나를 잘 알아봐주는 사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좋게 평가해주는 사람, 장점을 높이 평가해주는 사람, 나를 알아봐주는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굉장히 행운이죠. 굉장히 장점을 갖고 있는데도 계속 안 좋은 점만 들춰내는 경우가 있다면 살면서 굉장히 피곤합니다. 전투적이 되어야 하고요. 자, 어렸을 때 저처럼 MC도 인생의 기로에 서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성을 얻기 위해서는 물론 상대방이 좋아하는 스타일에 맞추는 것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도가 지나치면
남자가 쉽게 보는 여자가 될 수도 있고 정말 괜찮은 남자가 다가오지 않기도 합니다. 남자가 좋아할 만한 옷이 자신의 취향이라면 괜찮지만 입고 싶은 스타일도 아닌데 그런 옷만 입고 있다면 왠지 나 자신이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지 않으세요? 혼자라고 해도 자신이 입고 싶은 옷, 먹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을 추구하세요. 있는 그대로 내면과 외면이 온전한 자기 자신일 때 그런 당신을 특별한 한 사람으로 여겨줄 괜찮은 사람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다가와야지만 특별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의 나 자신으로 충분하다는 걸 항상 기억하세요. 남자들은 남성이므로 남성으로 대우해 주는 것이 초식남을 남자답게 하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남성은 칭찬에 약하죠. 그래서 남성답게 칭찬해주고 이렇게 대우해주면 조금 쉽게 가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게 중요하다. 그쵸. 대화를 할 때는 잘 들어주는 태도가 굉장히 좋은 태도일 겁니다. 그리고 상대가 자신을 하찮게 여긴다며 한숨 짓기 전에 먼저 자기 스스로를 소중하게 여기세요. 자기 자신조차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을 그 누가 소중히 여기겠습니까? 나 같은 건 하는 식으로 자신을 비하하거나 될 리가 없지 하는 부정적인 생각은 만화를 소모시킵니다. 자존감이 많이 떨어진 상태라면 좋은 만화를 느껴보는 것이 효과가 있습니다. 평소와 달리 비싼 마사지나 피부관리, 미용실로 가서 대접받는 기분을 느껴보세요. 고급 호텔에서 차를 한 잔 마시는 것도 좋습니다. 돈은 지불해야겠지만 고급 서비스를 통해서 사람들이 높여주는 대우를 받으면 또 일시적으로 만화를 늘릴 수가 있습니다. 자존감이 낮아졌을 때, 우리 있잖아요. 기분이 굉장히 다운될 때 고급 서비스를 받거나 우리가 그때 왜 쇼핑 같은 것도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기분을 전환하고 만화를 이렇게 관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합니다. Love yourself 있잖아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자. 가망이 없는 인연은 빨리 정리할 것. 인생의 모든 일에는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가망이 없는 일에 매달려 시간을 헛되이 보내는 건 모든 면에서 아까운 일입니다. 단념하기 어려우면 확실히 상대의 본심을 듣고 그 후에는 마음을 정리해서 더 좋은 만남으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상대방이 바람을 피웠을 때 대처법. 여전히 상대방을 좋아한다면 의심하기보다는 첫 번째는 믿음을 가지세요. 긍정적인 만화를 유지하고 평소처럼 대한다면 부정한 행동을 했더라도 일시적인 것에 그치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것입니다. 작은 흔들림이었다면 막다른 곳까지 몰아세우지 말고 반성할 기회를 주도록 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영 다른 상대에게로 떠나 돌아오지 않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는 집착하지 마세요. 마음이 떠난 상대에게 매달리는 건 비참함만 더할 뿐입니다. 두 사람의 인연이 닿았다면 억지로 이어붙일 수는 없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시고요. 긍정적인 에너지를 유지하면서 손에서 놓은 것 이상으로 좋은 만남을 다시 가질 수 있을 겁니다. 이게 너무 비난하고 너무 욕하고 너무 분노하고 너무 화내지 마시고 처음에는 그럴 수가 있는데 호포노포노 하시면서 정화하시고 좋은 만남으로 다시 이어지길 바라면서
그 상대의 그 다음도 인정해 주면서 보내주시면 만화가 풍성해지면서 다시 늘어날 것입니다. 분류는 만화를 줄이는 행위이므로 옳지 못한 관계는 빨리 청산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인연의 붉은 실은 여러 가닥이다. 인연의 붉은 실은 여러 가닥이다. 일본에서는 영혼과 영혼의 짝과 붉은 실로 이렇게 맺어져 있다는 민담이 있다고 합니다. 인생의 동반자와 자신을 이어주는 붉은 실이 있다지요. 나는 쉽게 만날 수 없는 걸 보니 붉은 실이 끊어졌나? 혹시 내 붉은 실은 몇 년 전에 헤어졌던 그 사람과 이어져 있는 걸까? 이런 말을 하며 걱정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하지만 오해하지 마세요. 인연의 붉은 실은 한 가닥이 아닙니다. 붉은 실은 한 사람에게 10가닥 가까이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운명적인 만남은 평생 여러 번 찾아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흔히 파혼이나 이혼 등으로 관계가 깨지고 깊었던 사이에 남남이 되고 나면 자신은 더 이상 좋은 상대를 만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약혼 혹은 결혼했던 상대와 당시에는 확실히 붉은 실로 이어져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실은 역할이 다하고 끊어진 것입니다. 연애나 결혼은 커다란 배움의 장입니다. 일생 동안 한 사람과 배우는 사람도 있지만 몇 명과 배울 필요가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신이 뭔가 깨달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무시한 채 이 사람이 아니면 죽을 것 같아 라고 집착하거나 이 사람에겐 내가 필요해 참아야 할 때도 있지만 같이 있는 게 낫겠지 라며 폭력을 휘두르는 상대방과 헤어지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미련 없이 버리는 용기를 가지세요. 단 인연을 정리한다며 상대방과 분쟁을 벌리면서 억지로 헤어지려고 노력하는 것은 필요 없습니다. 거미줄처럼 얽혀있는 인연을 급히 정리하려다 보면 서로에게 안 좋은 방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어차피 인연이 다한 관계는 만화가 소진되어 자연스럽게 정리가 됩니다. 인연의 실은 오늘은 한 가닥, 3일 후에는 한 가닥 이렇게 조금씩 끊어낸다고 생각하세요. 이때는 호포노포노 정화가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 이렇게 5장 끝났고요. 이제 6장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인관계와 만화. 만화가 풍부한 하와이에서 산지 17년. 저는 세포 속까지 하와이에 만화가 스며든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목소리가 크고 생기가 넘쳐요. 길 모퉁이에서 모르는 사람이 알로하라고 인사해서 놀랐습니다. 라는 말을 여행 온 분들께 자주 들었습니다. 이곳에서는 사람도 자연도 생명력이 흘러넘칩니다. 하늘은 푸르고 바다는 반짝반짝 빛나고 나무는 싱싱합니다. 찡그리거나 고개를 숙인 채 걸어가는 사람이 없고 다들 밝고 활기찹니다. 지인 중 하와이 사람과 결혼한 여성이 있습니다. 그녀는 항상 푸념합니다. 내일 쓸 돈도 없으면서 이웃 사람들에게 또 대접을 하고 말았네. 이래서야 어지지 않게 정말 괜찮을까? 그렇게 말하면서도 그녀의 얼굴은 밝습니다. 많이 부유하지는 않아도 어떻게든 되고 있기 때문이겠죠. 오늘의 일은 오늘 생각하고 내일의 일은 내일 생각하자. 어떻게든 되겠지가 하와이 사람들의 모토입니다. 특히 하와이에는 대가족이라는 뜻을 가진 오하나라고 서로 돕는 정신이 있습니다.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주변에서 도와주고 함께 번영하자는 정신입니다. 이런 오하나의 정신 덕분에 처음에는 하와이를 그저 관광지 수준으로 생각했던 사람도 한 번 오게 되면 열렬한 팬으로 되어 돌아갑니다. 사람이 사는 곳이라면 전 세계 어디서나 만화가 있긴 하겠지만 하와이만큼은 아닐 겁니다.
그래서 만화가 흘러넘치는 섬 하와이로 오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좋은 일을 경험하는 것 같습니다. 예, 글만 봐도 하와이가 가고 싶으네요. 허세가 없는 하와이식 인간관계. 일본에 있을 때 저는 항상 괴로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혹시 이렇게 행동하면 미움받지는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일이 많았었죠. 필요 이상으로 타인의 시선에 신경을 쓰면서 힘들어했습니다. 아마도 착한 사람을 연기하여 남들에게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은 바람 때문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곳 하와이에선 굳이 무언가를 감추어 남에게 잘 보이려 하는 거나 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저 자연스레 자신을 드러냅니다. 그런데도 갈등은 더 적습니다. 이런 하와이식 관계에 배울 점이 많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허세 없이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람들과 어울리는 거 좋습니다. 만화는 곧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넘치는 사람은 포옹을 하거나 손을 잡는 것만으로도 만화가 늘어납니다. 그럼 사랑이 넘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같이 있을 때 즐거운 사람, 활력 있는 사람,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을 말하겠죠. 그리고 타인을 위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사랑이 넘치는 사람입니다. 주의할 것은 타인을 위한다고 해서 자신을 희생하거나 소홀히 대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은 진정한 의미에서 타인에게 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신의 만화가 부족하니 나누어줄 만화가 없기 때문이죠. 앞서 연애 부분에서 이야기했지만 이성에게 인기가 있고 없는 것도 만화와 관계가 있습니다. 미인이지만 인기가 없는 사람이 있다면 이목구비는 평범한데 인기가 많은 사람도 있죠. 전자는 만화가 적은 사람이고 후자는 만화가 풍부한 사람입니다. 만화가 풍부한 사람은 대체적으로 얼굴에 빛이 나고 윤기가 흐릅니다. 반대로 만화가 부족하면 얼굴 빛이 어둡고 칙칙하죠. 어두운 사람에게 다가가고 싶은 사람은 없을 테니까 만화가 부족하면 자연히 인기도 없습니다. 저는 만화 힐링으로 우주의 만화를 전달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세션을 할 때 몸속으로 만화가 흘러서인지 나이에 비해 훨씬 젊어 보인다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만화가 풍부하면 동안 시술이 따로 필요가 없답니다. 그러면서 이성이나 동성에게나 인기가 많아서 일석이조입니다. 우리가 말과 행동을 할 때 무의식적으로 그냥 하지 마시고 이왕이면 사랑을 담아서 사랑과 감사를 담아서 눈빛을 보내고 악수를 하고 스킨십을 하고 웃음을 보낸다면 만화가 많은 체질, 성공하는 체질이 될 것입니다. 사랑해라는 단어는 마음을 치유합니다. 부모, 자식 관계만이 아니라 연인, 부부 사이에도 상대방이 부정적인 감정에 사로잡혀서 힘들어할 때 당신을 사랑해요. 당신은 나한테 소중한 사람이에요. 라고 말하고 포옹해 줍시다. 만화는 결국 사랑의 에너지입니다. 동양문화권에서는 사랑한다는 말을 드러내서 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기도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사랑의 에너지는 표현할수록 더 커진답니다. 그리고 처음 한 번이 어렵지 2번, 3번 하면요. 쉽게 잘 돼요. 일상적인 일에도 만화를 담아서 이렇게 활기차게 만화를 담아서 하다 보면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나고요. 너무 주변에 부정적인 사람들, 너무 좀 힘들게 하는 사람들, 이렇게 대인관계 때문에 고민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너무 이제 최선을 다했지만 상대가 나랑 너무 안 맞는 경우에는
혼자 남기를 선택하는 용기도 필요합니다. 불편한 사람들과의 관계는 용기를 내어서 정리하는 것, 그것도 나의 행운 습관, 만화를 간직하는 행위입니다. 부모님과의 관계가 말해주는 것. 우리에게 부모님은 절대적인 영향력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다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님은 저에게 무관심했습니다. 형만 편애하고 저는 홀대했습니다. 저는 부모님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너무나 저와 다르십니다. 기타 등등. 부모님에 관해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관념들이 있을 겁니다.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고민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사랑받지 못했다는 생각은 분명 오해라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저는 5아이의 엄마입니다. 10개월 동안 뱃속에서 아기를 키우는 것은 정말 힘든 일입니다. 게다가 출산할 때의 고통과 괴로움은 말로 표현하기 힘듭니다. 또 출산이 끝이 아니죠. 갓 태어난 아기를 3일 이상 방치하면 대부분 사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출산 후 몇 개월 동안 밤낮으로 아기를 돌봐야 합니다. 유아 때 기억을 못해서 그렇지 부모가 얼마나 자녀들에게 애정을 쏟는지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 양육 방법은 어땠을지 몰라도 무사히 자라서 학교를 마친 성인이라면 충분히 부모님께 사랑을 받은 것입니다. 사랑을 받지 못했다는 건 커다란 착각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저도 예전에는 부모님께 사랑을 받지 못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남존 여비 사상을 가진 가정에서 자라서 부모님이 오빠나 남동생만 편애한다고 생각했고 항상 불공평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내가 부모가 되어 아이를 키워보니 부모가 자식을 차별해가며 사랑한다는 건 있을 수 없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한편으로 내가 선택해서 태어난 게 아닌데 부모의 도리를 다하지 않은 부모님께도 잘할 필요가 있느냐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영적인 관점에서 다들 아버지, 어머니를 선택해서 태어난다고 합니다. 어떤 부모든 간에 함께 살며 무언가를 배워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인연으로 맺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훌륭한 부모이든 아니든 간에 자신을 키워준 부모님께는 감사의 마음을 가지도록 합시다. 어찌됐든 항상 존중과 사랑의 마음으로 부모님을 대하자고요. 자, 이렇게 해서 6장을 마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일상생활에서 만화 늘리기 7장입니다. 이건 가벼운 7장하고 8장하고는 뒤에 이제 방법론적으로 가벼운 거라서 간단하게 소개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밝은 인사는 만화의 통로, 인사를 밝게 하는 것이 만화가 잘 흐르도록 하는 것이고요. 부정적인 기분이 들 때는 10초 삭제법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0초 삭제법은 기분이 이제 안 좋은 기분이 들었을 때 그 기분을 삭제하는 방법인데요. 이렇게 1에서부터 10까지 숫자를 세워서 삭제하는 겁니다. 자, 1이 되면 부정적인 기분이 없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10, 9, 8, 7, 6, 5, 4, 3, 2, 1, 땡, 삭제. 이렇게 10초 삭제법 이용하면 아이들에게 가르쳐줘도 되고 간단하게 굉장히 활용도 높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요. 한 번에 삭제 안 되면 2번, 3번 하시면 될 것 같아요. 10초 삭제법 이용하시고요. 그다음에 일상생활에서 만화 늘리기 3번째, 자기 전에 만화를 충전하는 법으로요. 좋았던 기억 떠올리기, 기분 좋은 상상하기, 좋은 풍경 사진이나 그림을 보면서 잠들기인데요. 자기 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기 암시나
뭐 이게 끌어당김의 법칙도 다 잠들기 전에 무의식과 가장 연결되기 쉬운 시간이니까 잠들기 전에 긍정적인 암시를 하면 굉장히 좋다고 하죠. 그래서 자기 전에 긍정적인 암시가 되면 만화가 충전이 됩니다. 그래서 하루 중에 작게라도 굉장히 누구한테 인사를 한번 받았는데 굉장히 기분 좋은 인사였다. 이게 굉장한 것은 아니지만 그 인사의 그 미소를 떠올리면서 이제 찬찬하게 음미하면서 잠깐 머물러 보는 거죠. 그것으로도 굉장히 나의 에너지 상태가 만화 상태가 바뀝니다. 그래서 사소한 거지만 작은 거라도 긍정적인 메시지, 내 삶에서 좋았던 거를 굉장히 크게 확장시켜 가고요. 부정적이고 안 좋았던 거는 빨리빨리 삭제해버리고 그렇게 해서 나의 에너지 밸런스, 만화 밸런스를 지속적으로 의식적으로 스스로가 관리해 나간다면 굉장히 운이 좋아지는 행운 습관, 행운이 좋아지는 체질로 바뀌게 될 것 같습니다. 매일을 행복하게 만드는 좋았다 일기 쓰기. 그날 있었던 일을 아까 얘기한 거랑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좋았던 것, 작지만 좋았던 것을 기록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생각하고 느끼는 것도 있고 좋았다 일기를 쓰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점을 캐치해서 작은 거라도 계속 쓰다 보면 좋은 일만 가득한 삶으로 바뀌어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사 일기는 많이 써보시고 이제 쓰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좋았다 일기도 감사 일기 이상으로 굉장히 파동이 높은 굉장히 좋은 일기가 될 것 같습니다.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물과 친해지는 법입니다. 모든 물건에는 영혼이 깃들어 있고 만화도 머물고 있습니다. 항상 주변의 물건에게 사랑의 말을 건네보세요. 가방에게는 오늘도 열심히 일해줘서 고마워. 지갑에게는 친구들을 왕창 데려와줘. 잘 부탁해. 이런 식으로 말을 걸면 자연스럽게 소중한 관계가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물건과 나 사이에도 만화가 올라가게 되겠죠. 사물에 이름을 붙이는 것도 소중한 관계가 됩니다. 예를 들면 자주 쓰는 이게 지갑에게 이제 이름을 붙이는 거죠. 이렇게 만화, 뭐 마키야 이렇게 붙여도 되겠고, 뭐 영희야, 철수야 이렇게 붙여도 되겠죠. 이름을 붙이는 것도 에너지가 다정하고 같이 이렇게 좋은 만화를 끌어올 수 있다고 합니다. 일상생활에서 만화 늘리는 방법 중에요. 빛의 코드를 활용하는 방법인데 이거 굉장히 괜찮은 방법인 것 같아요. 자신의 제3의 눈, 그러니까 여기 눈썹과 눈썹 사이 미간 아시죠? 여기 제3의 눈이 있는 자리에 빛의 코드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 코드, 선을 꺼낸다고 선이 이렇게 제3의 눈을 통해서 쭉 뽑아진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미관하고 이걸 연결하는 거예요. 그러면 확실하게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이제 상대방이 자신을 보는 관점이 100% 바뀌어진다고 합니다. 이 사람의 만화와 나의 만화, 나의 빛과 이 사람의 빛, 나의 에너지와 상대의 에너지를 연결하면서 이렇게 소통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말을 하거나 어떤 행위를 하기 전에 먼저 이렇게 만화로 에너지로 이렇게 먼저 소통을 하게 되면 호감도가 훨씬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고객이나 호감 가는 상대방을 만날 때 이용해 보시면 굉장히 효과가 좋다고 합니다. 물건도 이렇게 연결하면 인연이 깊어지고 그 물건과도 인연이 굉장히 좋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중하게 여기는 물건과도 이렇게 빛의 코드를 활용해 보면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또 방법을 한 가지 알려드리면요. 특히 부모 자식이나 남편, 가족 간에 활용하면 굉장히 좋은데요. 심장에서 이렇게 아까처럼 심장에 이렇게 불을 켜시고요. 상대방에게도 이렇게 전등 같은 빛을 하나 상상을 하시고
나의 심장의 빛과 상대의 심장의 빛을 이렇게 빛으로 연결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 이게 굉장히 소통이 잘 되고 에너지가 섞이면서 굉장히 좋은 관계로 발달되는 또 하나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이마가 됐건 또 심장이 됐건 이게 빛의 코드를 활용하셔서 좋은 대인관계, 좋은 만화를 서로 간에 형성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먹으면 먹을수록 만화를 늘려주는 음식. 만화는 기본적으로 에너지이기 때문에 먹는 것에 영향을 받습니다. 좋은 식재료를 가지고 손수 만든 음식을 먹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힘들 경우에는 음식에게 감사의 만화를 담도록 하세요. 고마워, 고마워, 고맙다 몇 번이고 고맙다는 말을 하고 이렇게 음식을 접하면 음식이 정화가 되어지고 만화가 늘어납니다. 감사합니다는 정말로 기적을 불러오는 마법의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시간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항상 고맙다고 중얼대면서 반복하는 습관이 있을 정도랍니다. 그리고 물을 마실 때에는요, 물에도 이렇게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고 감사의 에너지를 잠깐 보내고 이렇게 좋은 만화가 깃든다는 상상을 하고 만화를 물은 이제 물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라고 하면 물은 알고 있다, 물에 답이 있다라는 책에 보면 물의 입자가 바뀌는 게 나오잖아요. 육각형 형태로 바뀌잖아요. 그래서 좋은 물은 감사와 사랑을 담아서 마시게 되면 몸에 굉장히 좋은 물이 된다고 합니다. 몸이 따뜻해야 만화도 풍성합니다. 발효시킨 낫도, 검은 콩 등이 몸을 따뜻하게 하고요. 반신욕을 통해서 체온을 올려보세요. 운동을 하면 만화가 늘어나고요. 아침에 스트레칭 같은 것도 좋고 땀이 흐르는 정도의 운동을 매일 30분씩 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되도록 많이 걷기를 많이 하세요. 많이 걸으면 좋다고 합니다. 잃어버린 물건의 의미는 그 물건의 역할이 끝났다는 것을 말합니다. 잃어버린 물건에 집착하지 말고 마음속으로 지금까지 나를 위해 힘써줘서 고마워 라며 감사를 전하면 돌아와야 할 물건이면 돌아오게 됩니다. 인연을 다한 물건은 자연스럽게 보내주도록 하세요. 그 물건이 나간 자리에 또 만화가 풍성한 다른 물건이 나타나서 그 자리를 이제 메꾸게 될 거예요. 컬러풀한 옷이 행운을 불러온다. 검정 옷을 많이 입는데요. 검정 옷은 별로 이렇게 좋지가 않다고 합니다. 하와이 사람들이 굉장히 옷이 컬러풀하잖아요. 굉장히 선명한 원색의 옷을 입는데 색깔이 이왕이면 밝은 색깔 옷을 입으면 행운이 온다고 하고요. 자신의 얼굴이 돋보이게 하는 색을 자신에게 맞는 색깔의 옷을 골라서 입으면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7장 마무리 일상생활에서 만화 늘리는 방법이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8장 정화를 통한 만화 늘리기. 오염된 것, 망가진 물건은 빨리빨리 수리한다. 오염된 거나 이렇게 망가진 물건을 오래 방치해 놓으면 주변 에너지도 안 좋아지고 그 물건의 이제 수명이라든가 그 물건의 만화가 많이 소진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빨리빨리 수리하고 오염된 것은 빨리 이렇게 정리하는 것이 좋다고 하고요. 행운을 불러오는 집안 대청소. 최소 한 달에 한 번은 구석구석 대청소를 해서 그동안 쌓였던 나쁜 만화를 제거하세요. 분명 좋은 일이 생깁니다. 청소를 하면 만화가 정화되어 행운을 끌어옵니다. 그래서 자주자주 청소해주는 습관은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왜 청소력이라는 책도 있고 청소만 하면 운이 좋아진다. 그런 책도 있어요. 그래서 영업 직원이었는데 자신의 영업력이 워낙 낮고 잘 못하는데 맨 먼저 출근해서 청소만 열심히 했는데 행운이 와서 영업 왕이 되고 한 그런 스토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는 행운을 불러오는 중요한 습관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특히나 화장실은 매일 청소하고 변기의 뚜껑은 닫아둔다. 그리고 저녁에 일을 마치고 돌아온 후에는 되도록 빨리 샤워를 해서 그날의 안 좋았던 일을 정화하도록 한다. 물은 흐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쁜 것을 흘려보냅니다. 그래서 이제 오후에 저녁에 퇴근해서는 될 수 있으면 저녁에 샤워를 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오전 동안 있었던 여러 가지 에너지들을 만화들을 정리를 하고 깨끗하게 저녁 생활 그 다음에 잠이 드는 것이 좋다고 하고요. 감사의 힘을 넣은 소금으로 소금 목욕으로 정화를 하면 좋다고 합니다. 반신욕 할 때 소금 좋은 소금에 감사의 힘을 담아서 반신욕을 하면 굉장히 좋고요. 꽃과 나무, 자연과 교감을 하면 만화가 많이 흘러넘친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생활 속에서 자연, 그 다음에 집에서 청소, 그 다음에 물건 다루는 거, 그 다음에 옷 입는 거, 지갑은 여성의 경우에는 붉은색이나 좀 밝은 톤의 지갑을 간직하면 좋고요. 지폐도 이렇게 순서대로 잘 정리해서 깔끔하게 돈을 정리하는 습관도 돈을 불러오는 습관, 뭔가 만화를 늘리는 습관에 다 해당된다고 하니까요. 이게 굉장히 이렇게 가볍게 설명은 되어 있지만 굉장히 광범위한 내용입니다. 하와이안 만화가. 그래서 가볍게 저도 이렇게 한번 점검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긴 시간 동안 2부로 나눠서 리뷰했습니다. 2부는 더 길어졌네요. 네.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해집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